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날 이제 대박 사건이 터졌죠. 우리 파워랄 형아가 이제 한마디 하셨는데 아주 그냥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박셀바이거랑 코롱생명과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벌초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내일 영상을 못 올리기 때문에 오늘 두 개를 한 번에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 영상이 다 맞으면 좋겠지만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크게 주식시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냥 마음 편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먼저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 일단 영상 만들기 전에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 일봉 차트입니다. 매도 신호는 어디서 나왔느냐? 뭐 이런 데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자리, 이렇게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데드 크로스 난 자리, 한 이 정도 자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5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거나, 21선이 깨는 흐름이 나오면 매도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뒷얘기를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5일선을 깨고 5일선에 붙으면 21선 깨고 21선 붙으면 또 한 번의 그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결국에는 21선을 돌파를 못하고 21선 돌파를 못하고 돌파를 했는데 견뎌내지 못하고 막바로 대박으로 3.37% 떨어졌으면 뭐 종목들 다 박살났다는 거죠. 얘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21선 라인 정도까지 붙어줬다가 그냥 깨는 흐름이 나온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은 매우 안 좋은 건 이제 맞고요.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으로는 나스닥 기준으로는 12,316포인트를 깼고요. 그다음 여기 12,859포인트인가요? 12,059포인트, 12,060, 12,060이고, 지금 여기 라인이거든요. 11,661포인트. 여기를 이제 깨느냐, 안 깨느냐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바닥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바닥을 만들어 놨는데, 바닥 만들고,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 올라서, 그리고는 이제 떨어지는 중에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이제 세 번째 떨어지는데 여기 11,661포인트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20선을 돌파를 해서 나가면, 그러면 이제 이제 시장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좀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 다음에 또 들어 올렸다가 12,060포인트, 12,000포인트에서 깨져가지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이런 저점 라인이 진짜 저점이냐를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글로벌 위기인데 전쟁 중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환경 문제로 인해서 여러 그 생산 활동이 전부 힘든 상황이라는 건데, 가령 2008년도의 위기다. 2008년도의 위기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MACD가 영선을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이제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뭐 이게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2018년도 뭐 요때 있었던 뭐 그 피그스 문제라든가 요것도 이제 영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팬데믹 위기가 있었죠. 2008년도 그다음에 뭐 그 2008년도 이후에는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온 적도 있지만, 그때와 이제 유사한 상황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뭐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런 거를 분석해낼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있어요. 얘가 떨어질 폭까지 떨어졌느냐라는 점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 차트를 볼 때 뭐 여러 가지로 보지만, 이렇게 요 중앙선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거를 1, 2, 3, 4, 5, 6, 7로 볼
볼 수 있을런지. 그러면 1, 2, 3, 4, 5까지면은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고점 라인이 어느 정도라면은 잠시만요. 여기 라인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 아저씨 왜 그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여기거든요. 여기 9195포인트에서 9883포인트. 그러니까 60개월 선을 지금 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5년 선을 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연장 파동이 나오면 연장 파동 나온 거를 전부 이제 만회한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파동 계산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온 건지,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냥 여기서 하나고, 여기서 둘이고, 이렇게 셋이고, 이렇게 넷이고, 이렇게 다섯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얘가 여기 이 하락하는 힘, 이 음봉의 힘의 절반 라인을 못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락하는 힘이 아직도 크게 작용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밑에서 끌어올린 이 양봉, 7월 1일 날의 양봉을 나스닥 종합으로 본다면 11,670포인트, 11,670포인트를 얘가 지지하느냐, 얘가 여길 만약에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 양봉의 힘이 크게 약화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저점 조정까지도 이제 또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상에서 말씀드렸던 뭐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서 돌아나가가지고 이렇게 N자로 빠져나가서 여기 이제 다 돌파하고 여기 이제 상단 추세선 벗겨내고 뭐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옆으로 횡보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들면 이 양봉, 요 양봉 하나 캔들 때문에 얘가 옆으로 요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랑 그다음에 가격의 그 차이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이제 빨아들이고 있는 시점이고 금리가 지금 역전되고 뭐 별의별 상황에 지금 전쟁에 뭐 양쯔강에 뭐 가뭄에 뭐 안 좋은 얘기들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가운데 이제 실적 내는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소위 말하는 밈주식들이 이제 활개를 쳐가면서 지금 시장을 되게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S&P 500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면 이런 식이거든요. S&P 500도 3,955포인트 라인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박스권 라인 만들어 놓은 데까지 지금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여러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바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내려와서 좀 보게 되면 바닥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시장 상황을 그렇게 녹록하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가져옴과 동시에 그다음에 그 친환경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인가 뭐 그거 통과되면서 또 돈을 푼다고 하죠. 그게 어떤 식으로 상충될런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는 아직도 매수 신호는 저는 안 나왔다라고 보고요. S&P 500도 매수 신호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소한 MACD가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에 있을 때도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뭐 요렇게 됐다가 여기가 이제 골든 크로스 났던 데인데요. 요렇게 올려보면 여기 골든 크로스 났던 데,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골든 크로스 났던 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쨌든 이 교차하는 지점 정도가 나와줘야지 된다. 물론 최저점에 잡고 싶다면 뭐 스토캐스틱 533이 지금 침체권이니까 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좀 관망 자세가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매도 신호로 만들어 놓은데 지금 전부 다 매도 신호가 나왔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큰 음봉이 또다시 매도하는 힘에 어떤 가장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얘의 중간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시장 방향은 하방이다라는 입장으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12,386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좋을 리가 없겠죠. 다만 우리나라는 위치가 조금 높았어요. 뭐 올라간 크기는 작았는데 21선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3% 빠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24포인트 빠지는 건가요? 24포인트 빠지면 거의 여기 이제 저점 라인 정도까지 오겠네요. 그럼 여기를 이제 깨느냐 안 깨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어느 정도 시작하지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은 바로 영향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매매 동향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다음날에 이제 반대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데 왜냐면 대부분 공매도가 이제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 공매도를 또 수익 실현하려면 또 주식을 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힘들이 작용해 가지고 이제 반등하는 그래서 밑골이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하방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또 되면 또 매도할 수 있는 시기를 또 놓쳐버리는 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인고의 시간을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도 엄청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라인이죠. 코스피 기준 2,422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라인입니다. 2,360포인트 정도를 어떤 식으로 얘가 처리를 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 저는 일단은 밑에 내려오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내려오는 중에 뭐 양봉 생기고 음봉 생기고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올라왔던 폭에 50% 정도까지는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 2,420포인트 자리 정도까지는 한번 찍어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코스피 기준.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도 거의 비슷하죠. 차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77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거의 중간 라인 정도 될 겁니다. 중간 라인은 774포인트니까 770포인트 라인 정도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뒤로는 이제 계속 빠지면 이제 결국에는 밑에 지지 라인이고 뭐가 없기 때문에 전저점 보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쪽 라인이 너 진짜 바닥이었어? 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러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롱텀 쌍바닥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61선도 계속 내려와서 이제 이평선 모으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이상에는 이평선들 다 모이면서 여기서 다중바닥을 만들고 그 다중바닥을 만드는 동안 월봉이 옆으로 기는 횡보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나스닥 시장 보면서 말씀드렸던 최선의 방법은 박스권 옆으로 횡보장, 월봉상의 옆으로 횡보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나마 조금 좀 강했죠. 여기 이제 일단 중간 라인을 돌파를 하는 흐름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아직 월봉이 다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저기를 돌파해서 양봉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게 된다면 긴 박스권의 형태로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또 고점 라인 잡아서 670포인트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열려 있다랑 간다라는 얘기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 그러니까 현금을 좀 취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시장 관련된 종목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테마주 하신다거나 저처럼 제약바이오 뭐 어떤 이슈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셀바이오를 이제 볼 건데요. 자, 박셀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맞냐 틀리냐는 떠나서 일단 간암이 진짜 얘네가 그 공시한 대로 정말로 간암에 집중하기 위해서 혈액종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이제 접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또 혈액종을 연구를 한다 그러죠. 이제 그 부분이라면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거래대금 들어온 게 여기서 7천억 정도 터졌는데요. 예, 이제 빠지면서 물론 얘가 워낙에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빼기는 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 정도까지 빠지면 거기가 저점이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이틀 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 이후에 21선 정도까지 한번 터치를 해주고 요렇게 밑꼬리단 양봉 운봉 만들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박스권을 좀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2, 3일 만들다가 뉴스 나오면 그 뉴스의 강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게 예상대로 될런지 안 될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옆으로 누워주면서 5일선을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오던 걸 요렇게 줄이는, 각도를 줄이는 그런 형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인이 많이 샀죠.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가 7월 18일인데요. 한번 7월 18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7월 18일 이후에 많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7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샀고 개인이 41억 샀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이 외국인이 사는 게 공매도 로스커 관련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얘네가 튕겨서 올리려고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기관 애들이 들어온 부분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애들이 들어와서 3일 연장 사고 있거든요. 그럼 기관 애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뭐 30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샀으니까 여기 지금 한 31억 정도 들어와 있고 외국인은 지금 나가는 추세죠. 여기 보면은 뭐 174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월 18일이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여기 이제 상승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좀 많이 빠진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는 지금 개인만 사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워낙 제약바이오는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박셀바이오를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엄청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날짜로만 올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걸린 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때리고 있어요. 여기 실제로 저처럼 꾸준히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여기서 몇 개의 영상은 거의 같은 사람이 몇 개씩 올리는 영상들입니다. 제가 이게 시간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시간대가 있거든요. 이거 11분, 여기 이 11분, 이게 53초짜리였죠. 11분 53초짜리였죠.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 이거 같은 데서 편집해갖고 목소리만 입혔다. 멘트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물론 엄청나게 핫한 종목이고 이슈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4시간 전에 박셀바이오 만들었는데 한 명도 안 나와 있고 이게 전부 이거 광고하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지, 제목도 무슨 뭐 500%니 무슨 외국에서 호재 나왔느니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걱정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대로
내일 정도 저점 찍고 요렇게 21선 기준으로 저점 찍고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빵 하고 튕겨 나간다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일단은 이런 자리죠. 92,600원, 그 다음에 96,900원 사이 정도에서는 물량을 일부 줄여놓고 시작해야 된다. 물론 갭으로 떠가지고 뭐 그냥 바로 이슈 나온 다음에 뭐 11만 원 위에서 시작하고 바로 점상 반다 이러면 또 얘기 다른 거지만 그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올라가는 흐름으로 상한가를 만다고 하더라도 92,600원에서 96,900원 뭐 혹은 9만원에서 96,900원 사이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슈가 그러니까 그 실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최소한 일상 정도 나왔던 완전관의 40% 정도의 그런 효과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거 밑으로 나왔다? 그러면 많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 뒤에 뭐 11만 8천 원 뭐 이런 자리 뭐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이런 조금 못 간다 그러면 이런 자리겠죠. 10만 4천 원 자리 혹은 여기 이제 윗골이 달았던 자리 요런 자리 10만 2천 원 자리는 지금 다 걸리는 자리거든요. 여기 왜냐면 이쪽에 이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털었냐. 제약바이오가 이게 개인들이 잘 안 터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슈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이제 매집이 잘 돼 있다면 여기도 한번 튕겨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전에 얘가 쌍봉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쌍봉 만들어서 21선 깨고 내려와가지고 또 뭐 기술 수출이니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 또 한동안 죽어서 지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9만 원부터 9만 6천 원 정도 라인 정도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줄여주면서 시작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물론 갭으로 떠가지고 점상 가는 거는 또 얘기 다른 거니까 그 부분은 또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하셔야 된다. 물론 뭐 이제 시간에 조금 올랐던 부분, 그 다음에 신용이 계속 늘고 있는 부분, 이렇게 신용 잔고가 계속 늘고 있죠. 그 다음에 공매도도 엄청 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수는 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로스컷 나가면서 올려붙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는 있다. 다만 유튜브에 너무나 광고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롱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도 이제 31일이죠. 3일 남았습니다. 드디어 기대하고 기다리던 또 1년이 지나서 정말 이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정말 저를 비롯해서 너무 우리는 끝내 성공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45,700원하고 43,650원 사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와서 여기 물량은 누군가가 좀 잡아간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 혹은 여기 정도 오니까 물량 좀 나오네라는 걸 이제 세력 형님들이 좀 테스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 음봉을 만들었던 라인이 결국에는 매집봉으로 좀 볼 수 있는 봉이 아니겠느냐, 한 161억 정도.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렸다라는 얘기는 여기 이쪽 라인에서 물렸던 분들은 이미 다 털고 나갔고 결국 여기 매집봉이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집봉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이거 하고 있는 뭐 세력이 있다면 저는 뭐 그렇게 굳이 걱정하지 않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얘가 29,000원, 뭐 3만원에서 45,000원 정도 라인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5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61.8% 라인에서 뭐 약간의 뭐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크게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한 번, 두 번에서 세 번째 빠질 건데 37,000원 정도 빠질 건지 35,200원 정도까지 빠질 건지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좀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어쨌든 밑으로 한번 빠져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여기까지 바로 가는 봉의 모습을 만들고 혹은 돌파를 하고 여기까지 바로 가는 봉을 모습을 만들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넘어가는, 그리고 아니면 돌파하고 횡보하다 넘어가는 흐름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21선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요렇게 빠져서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기간 동안에 개선 이행서를 내고 그다음에 그 이행서를 이제 검증하는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거래소에서 하는 부분을 요걸로 진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주가로 생각했을 때는 여기 깨지면 38,900원이 깨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대 양봉의 횡보 후의 장대 양봉 혹은 돌파 후의 횡보 후의 장대 양봉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빠지냐를 뭐 정확히 맞춰라, 이런 거는 뭐 조금 무리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건 이제 대충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37,000원하고 35,200원 라인 정도까지 여기 정도에 온다면 충분히 또 담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38,250원 라인을 첫 번째 달 땐 매수도 가능했지만 요번에 깬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저점 여기 35,500원,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추세의 전환을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241선 요 분홍선과 이 파란 선의 골든 크로스, 61선의 골든 크로스, 이거를 이제 빅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빅골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나오는 그 흐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121선 정도, 그러니까 121선이 잘 안 보이네요. 121선 여기 있으니까요. 이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났잖아요.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61선이 지지가 되고 241선이 지지선이 되고 121선이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흐름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9월이 지나고 10월 20일 정도까지 이제 잘 주가가 어느 라인에서 잘 이제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런지가 이제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고가를 만들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물량을 지금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죠. 이쪽 라인을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우리 들어와 계신 세력 형님들이 있으시다면 이번에는 다음 목표는 여기랑 여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찐한케이 네가 맨날 얘기하지 않느냐, 정고점 갈 거라고. 정고점이 어디다? 제가 생각하는 정고점은 여기입니다. 195,000원 라인인데 여기를 갈 거라고 얘기해놓고 52,000원이 목표치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식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뭐 박셀바이오 관련된 영상 보다 보면은 뭐 30만 원이 목표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30만 원 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상한가 계속 때려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완전 관행을 100%다 이러면 뭐 상한가 가겠죠. 거기까지. 근데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예상하고 배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단계에서 요렇게 되고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되고 뭐 쌍바닥 3중바닥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4중바닥도 가능합니다. 기간상으로는 이렇게 하고 21선 돌파해서 올라가서 52,000원 라인을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 52,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어떤 이슈로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코롱 티슈 지인이 거래 재개가 되는 흐름으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올라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단은 코롱 티슈진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차트도 안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코롱 티슈진이 이쪽 라인이죠. 지금 8,000원 라인이니까 여기서 잘 아시겠지만 100%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10원에서 16,020원으로 시작해서 16,020원이면 여기거든요. 16,020원에서 시작해서 여기 16,020원이면 30% 상한가면 얼마인가요? 48,000원.
4,800원 그러면은 한 25,000원 정도 되네요. 예. 4,800원. 아주 2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2만 1,000원 라인 정도까지.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점상으로 예,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점상 26,000원, 7,000원 여기 점상 3번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자리인 34,000원 정도까지 한 방에 뛰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코롱생명과학과 코롱이 예, 같이 예, 이제 뭐 각자 이제 종목마다 예, 시세가 나오는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개별적으로 좀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지수와학, 박셀바이오, 코롱생명과학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함 K였습니다.